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내 아이의 엄마, 듣기만 해도 정말 바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주민과 유학생의 상담사, 모델, 학생, 그리고 작가, 다문화 기자까지 그야말로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결혼 이주민이 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로자 씨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는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딜로자 씨의 다이나믹한 하루를 만나봅니다. 귀여운 네 자매의 친구 같은 엄마. 다름 잘 날 없지만 그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가족.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여성 리나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엄마, 사랑스러운 아이포,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 동네에서 알아주는 왁자지껄한 집이 오늘의 주인공의 집입니다. 예지야, 조금만 언니가 알려준대. 우리 배워보자 한번. 춤을 좋아하는 큰딸과 댄스 산매경에 빠진 딜로자 씨. 하지만 몸이 마음 같지 않네요. 춤을 잘 못 추고 그냥 좋아하기만 해요. 좋아해요. 슈퍼랑 스골프 많이 가요.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즐거우니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 저는 쉬고 있는 중이에요. 힐링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훌쩍 자란 유나의 춤솜씨가 제법인데요. 괜찮은데? 이거 멋지는데? 이건가? 어떻게? 네 명의 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바람 잘 날 없지만 웃음도 4배입니다. 애들이 대들 때 싫고 애들이 잘해줄 때 좋아요. 언니들한테 저도 복수해줄 거예요. 힘세죠, 저. 6학년 큰딸부터 올해 두 돌인 막내까지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얘랑 저만 좋아요. 결혼 후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육아. 그래도 요즘은 가족 덕분에 한결 수월합니다. 처음에 첫째 아기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이제 아기도 이제 첫 아기다 보니까 이제 막내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제가 이제 밖에서 많은 일을 가능하죠.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이 사랑스러운 손녀들의 재롱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눈에 밟힌다는 시아버지. 오늘도 손녀들을 보러 놀러 오셨네요. 착하고 모든 일에 잘하고 있어. 지 책임감은 있어.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 많았던 대학 시절, 대학 선배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지인 소개받고 만났는데 그 사람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선뜻 결혼은 선택하게 되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내 편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생활 13년 차인 지금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만 처음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고요. 처음에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막 쓰담거리고 막 예뻐서 우리 강아지 막 귀여워서 막 우리는 머리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좀 오해를 해요.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알고 나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귀한 손님이 딜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고향 우즈벡에서부터 알던 사이인데요. 태국에서 마음 나눌 이가 있어 든든하죠. 언니, 그 우즈벡 음식 드시고 싶으니까 오랜만에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 여기서 만들어 먹어도 됐는데 고생했네. 라흐마트 살람. 고향에 있을 때부터 아주 친한 언니예요. 한국 와서 제가 찾았죠. 소식 듣고 여기 한국에 와 있다고 듣고 저보다 몇 개월 전에 와 있더라고요. 동생 니고라가 만들어 온 빵을 맛볼 시간. 이것도 맛있고 딸기잼도 맛있어요. 성공했네 이모. 이번엔 딜로자 씨가 아이들과 함께 솜씨를 발휘합니다. 저는 매운 거 우즈베키스탄 있을 때 잘 못 먹었는데 애들 때문에 이제 떡볶이랑 매콤한 거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쫄깃쫄깃한 라면까지 넣은 매콤한 떡볶이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요리를 한다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피자까지
식구가 많으니 음식도 푸짐합니다.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을 맛보는데요. 떡볶이를 대하는 큰딸 유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이젠 좀 알 것 같죠. 언니도 모르잖아. 응? 매운데 맛있어. 매운 건 나 안 먹거든. 너무 맵지 않아? 맛있어요. 너 이거 샐러드 한번 먹어봐. 너 위에 서 있어. 먹어봐. 여기 양배추가 차를 싫어하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기 엄마 많이 생각나요. 왜냐면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애들한테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 엄마 같아요. 한국에도 엄마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딜로자 씨를 잘 따르는 동생들. 딜로자 씨 역시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가서 뭐 하려고? 계획이 어떻게 돼? 엄마 아빠 보고 동생들 보고 아빠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니까 좀 아빠 좀 건강 때문에 걱정해서 그냥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병원도 입원시키고 오려고요. 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언니 딜로자 씨. 누군가의 마음의 쉼터가 돼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덜어놔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주위에 있으면 기울러서 들어주는 편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고향 동생이 돌아가고 이건 뭔가요? 이거 물김이에요. 바다에서 오늘 김을 남편이 뜯었는데 김국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오징어나 소고기 넣고. 김 양식을 하는 남편이 바다에서 직접 딴 물김을 챙겨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찾아온 곳은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물김 좀 갖다 줘서 센터 직원들을 위한 거였군요. 오징어나 소고기 넣고 그러시면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네네. 결혼 초기 모든 게 낯설기만 했을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으며 활력을 되찾았던 곳. 딜로자 씨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동생이자 친구들이에요. 가족이에요. 아무튼 여기가 저 친정 집이죠. 다문화 인식 개선 강사부터 다문화 명예 기자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곳입니다. 제가 직접 가야 여러 나라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좋아서 다문화 센터 가는 게 그 자체가 좋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디나 씨가 이렇게 그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큰 영향도 되겠지만 저희 기관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보람이 있고 에너지도 넘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되게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모델에 도전한 딜로자 씨. 광고 패션 모델 콘테스트에서 외국인 부분 미 인기상 SNS상 휩쓸며 모델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키가 작잖아요. 처음부터 꿈이 아니었는데 도전이 좋잖아요. 네 딸들에게도 열심히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했다는데요. 수상까지 했으니 더할 나위 없었겠죠. 그 도전이 실패한다고 우리가 무서워하죠. 근데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도전을 해보면 후회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식으로 해요. 또 다른 도전으로 군산대학교 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딜로자 씨. 방학 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책 집필에 도전했죠. 제가 쓰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주 여성분들만 아니고 많은 한국 여성들한테도 큰 힘과 희망을 주었으면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딜로자 씨.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딜로자 씨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 여성분들, 여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결혼 이주민이나 다문화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 중에 퇴직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 같이 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정읍시 가족센터. 네, 개구리 학교, 신나는 한글 공부, 같은 이웃이요. 개구리나 거북이나 가족센터에서 같은 실시하는 이웃,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이웃 사촌, 이주 여성과 이웃은 다문화 자녀의 그 사촌이 한글 아니라도 교육인데요. 주변에서 우리 다문화가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처럼 응? 그분들을 이 한글 이웃과 교실 수업에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박재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쪽으로. 까마는 올챙이도 더 떠듬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박재순 씨는 보다 재밌고 쉬운 한글 수업을 위해 직접 동요 노랫말까지 썼다고 합니다. 왕눈이 개구리가 서툰 오선지에 각야 버겨 고교 구교 크기. 한글이 어려운 이주 여성들도 쉽게 따라 부르며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 박재순 씨가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학습 자료입니다. 제가 쓴 시입니다. 사실은 시는 쉬운 겁니다. 누구나 시 쓸 수 있어요. 모자 눌러주고. 처음에 낯설기만 했던 전라도 방언도 멋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이주 여성. 이해가 갑니까? 박재순 씨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들 위주로 이주 여성과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이 있습니다. 말은 알겠죠? 너 불나면 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사투리를 처음 배워보니 되게 재밌고 낯설기도 하고 나름 신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어린 자녀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시나 이런 노래가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집에서 이종언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단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은 뭐 이 노래 아니면 시 통해서는 아이들 더 흥미 있게 배울 수 있어서 더 쉽게 배울 것 같아요. 내용도. 네. 박재순 씨는 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들에게 7년째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문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퇴직 교사신데 체육을 전공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도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문학이나 시나 산문이나 매번 월요일이면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뒷받침해 준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 공부를 시작하신 것도 이주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교에 가서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빼서 보게 된 것이 시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 못 보지? 시집 보시네? 따라서 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 여성 학생분들이 많아요. 예. 네. 뭐 거기에 대한 쑥스러움이나 뭐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그런 거 전혀 네. 없고요. 제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여학교에서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네. 어떻게 여학교 계실 때 인기 좀 있으셨나요? 예, 그렇죠. 정말 많았죠. 네. 박재순 씨는 이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할 퇴직 교사들을 모았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모여 상록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소외될 필요도 없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변명옥 씨도 한글 교육 자원 봉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주가 되고 문제가 된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7, 8년 저도 됐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는데 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점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으세요? 네, 이제 이주 여성들 또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서 보니까 엄마의 언어 능력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니까 아기들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언어 습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2세 교육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가족들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빠나 할머니나 자꾸 애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말해주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아직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도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공부하는 점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다문화 여성들 한글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문화, 특별한 문화를 제가 같이 공유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다문화 여성에게도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말고 으쌰으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80까지는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인생 산막은 봉사 생활이에요.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지난 1980년에 문을 열어 전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금암도서관. 과거 독서실 분위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탁 트인 현대식 공간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널찍한 회의형 탁자와 부드러운 색조의 소파가 마련돼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고 책을 벗삼는 사색과 휴식의 공간이 됐습니다. 폐쇄된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했고요. 천창 지붕을 오픈을 해서 아트리움을 구성을 했고 어린이들, 유아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서관 옥상은 전주 시내를 조망하는 전망대로 변신했고 1층 로비는 아동과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놀이공간이 됐습니다. 이곳 금암도서관뿐 아니라 인후와 송천 등 도서관 3군데가 이처럼 개방형으로 모습을 바꿔 조만간 개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억의 덕진공원 연화정 자리에는 호반과 어우러지는 도서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돌다리로 이어진 호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한옥형 도서관은 체류형 휴식 공간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가운데에다가 서가를 배치해서 양쪽에 그 자연을 함께하는 덕진공원을 같이 아우르는 책 읽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도심 차이나타운의 옛 다가동 파출소는 전주와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도서관으로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지구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천여 권의 장서가 소장돼 구도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중 호수 도서관과 동문거리 헌책 도서관 등 다양한 특화 도서관도 착공을 앞두고 있어 인문도시 전주의 내실을 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완주군이 운주면 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 62km를 매설했으며 운주면 26개 마을 1,9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 밖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올 하반기 경천면, 내년 화산면에서 완료됩니다. 장수군이 화재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은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보험료의 85%가 지원돼 농가에서는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입 축종은 소와 돼지, 말, 가금류, 꿀벌 등이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학생 1인당 월 9만 원씩 최대 81만 원까지 음악, 미술, 무용 과목의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의 초중 고등학생 400명입니다. 정부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안군이 가등급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전화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해결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최근 전국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센터는 그간 베트남과 알제리, 미국 등에 한옥을 수출하며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베트남 퀴논시에 한옥 정자를 짓기 위해 한옥 자재를 운반했는데 올 3월이면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